내 몸을 지키는 건강 주치,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요즘 언제 어디서든지 동영상이나 음악을 즐기기 쉬워지면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늘어난 이어폰 사용 시간만큼 우리의 귀는 혹사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욱일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보통 난청하면 청력에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난청은 어떤 기준으로 진단하게 되나요? 네, 난청을 평가하는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 청력 범위를 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상 청력을 가진 성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치의 평균치를 0dB로 정하고 0에서 25dB까지의 청력은 정상, 25에서 40dB까지를 경도의 난청, 40dB에서 70dB까지를 중등도의 난청, 그 이상은 고도의 난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도의 난청은 정상인보다 약간 못 듣는 정도로 약간의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단계이며 중정도의 난청부터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감이 생길 수 있어 이때부터는 보청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난청이라고 하면 노년층에게 주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 젊은 사후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난청은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최근 젊은 나이에서도 난청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난청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 30대 이후가 19.7%나 된다고 하며 난청을 처음 진단받는 나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큰 소리에 자주 노출되면 청각기관, 즉 달팽이관이 주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한 사람이 점점 늘고 있으며 또 특히 최근 무선 이어폰의 발달 이후 음향기기 사용이 더 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소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소리 크기와 지속 시간이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5dB 이상의 소음에 오래 노출되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대화 환경의 소음은 60dB 정도이며 버스나 지하철, 식당 등은 80dB, 오토바이 소리가 120dB, 그리고 비행기 소음이 140dB 정도가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의 소음이 보통 80dB이라고 했는데 이 환경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음악 크기가 최소 90dB 정도 돼야 되며 특히 옆자리 사람이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느낄 정도가 되면 110dB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력 손실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네, 사실 요즘 워낙에 많은 소음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내가 난청인지도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평소에 불편감이 있다면 바로 병원 내원하셔서 수능 청력 검사 정도의 간단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따르면 6m 거리에서 하는 대화가 잘 안 들릴 정도면 경도의 난청을 생각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생활 진단법으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보다 다시 대묻을 때나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잘 들을 수 있을 때, 또 주변이 시끄러우면 대화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가장 TV 소리를 너무 크게 듣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때, 그럴 때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일상에서 큰 불편을 못 느낀다면 난청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보통 소음성 난청은 청력이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나빠진 청력을 근본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손상된 청각세포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크기와 지속 시간이 청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큰 소리에 노출된다면 더 오래 귀를 쉬게 해주어야 됩니다. 직업 환경에서도 오래 소음이 노출되는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음악을 크게 들을수록 그 짧은 시간만 듣도록 해야 됩니다. 네, 난청은 원인 질환이 다양한 만큼 치료 방법 또한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수일에서 수주 사이에 갑자기 청력이 나빠지는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요법과 혈액순환 개선제, 혈관 확장제 등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성 난청을 포함한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을 약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없으며 청력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보청기 사용에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시는데 시력 나쁜 사람이 안경 끼듯이 보청기 사용은 청력 감소에 도움을 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청기는 정확한 원인 진단과 청력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상담을 통해 알맞은 보청기 선정 및 조절 과정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난청에 있는 사람들은 청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음악 감상도 하고 싶고 청력도 보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면 청력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이나 시장, 또 PC방 등의 주변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크게 틀게 됩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 벗어나면 내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틀었는지를 쉽게 알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가급적 음악을 듣지 않도록 하고 또 소음에 노출된 이후에는 조용한 장소에서 귀를 쉬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업상 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귀마개를 꼭 끼시고요. 정기적인 청력 검사와 진찰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난청은 나이나 성별과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귀 건강을 위해서는 귀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업 울산업 건강을 위한 발걸음 요가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예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기관지와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무릎에 두시고 척추는 바르게 세워주세요. 마신 호흡에 배와 가슴을 정면 향해 밀어주시면서 양팔을 뒤로 돌려 손끝은 뒤쪽 바닥 가볍게 짚고 목을 길게 늘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마시며 어깨 가슴 활짝 열고 목 길게 늘리며 시선 천장. 내쉬는 호흡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20회 반복해 주세요.